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CMO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이제 중장기로 봐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금일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일단은 그 좋은 이슈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29,500원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좀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 중요한 라인들 여기 29,500원부터 3만원 라인, 요 라인대가 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근데 요게 오늘 캔들 자체로 좀 잡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가 부분에서 조금 더 위로 좀 자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39,000원, 31,250원. 그러니까 이 고가 라인을 잡아먹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다시 한번 고가 라인 잡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평선 흐름으로 보면은 다시 120선 이탈한 거를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하루 이틀만 유지가 돼도 나머지 다 따라서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배열이 나오면서 그 이전에 상승할 때 보시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인데, 그 이전에 보시면은 뭐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 살짝 120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120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평선을 좀 뚫어주는 그런 라인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기만큼 거래량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평균 거래량이 한 7, 8배 정도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거래량이 뭐 엄청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는 좀 터져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정부와 모더나 코로나 CMO 관련된 기술로 부각, 요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모더나와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CMO 부분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에서 굉장히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지난 그 분석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이넥스. 자, 보시면은 CMO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이미 이제 그 증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런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능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다는 게 결국에는 앞으로의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 강화 소식 요거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그 이슈가 이제야 좀 터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RNA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미생물 배양 방식의 시설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넥스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슈가 해소가 되더라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신이랑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백신과 이제 치료제가 된다라면은 그 관련된 CMO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바랑 셀트리온도 CMO 관련된 이 증설을 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중장기로 차근차근 접근해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이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위탁 생산 모더나 관련된 위탁 생산 관련된 이 부분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요 부분에서 좀 주가가 움직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녹십자나 이런 부분에서 연결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녹십자와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MOU,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 그 피드백을 좀 드릴 때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규모나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가 있고, 바이넥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술력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휴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항상 뭐 HSD 엔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유율이 크거나 기술력이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없는 거. 제가 유니슨과 두중이를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것도 국내 터빈은 두 개밖에 없죠. 물론 해외랑 비교했을 때 메가와트 부분에서 좀 부족한 건 있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이닉스도 그 미생물 배양 관련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런 CMO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대감이 끌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충분히 이 눌린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물량들도 좀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대한 이 부분들은 좀 지속이 됐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인들을 잡아놨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전 라인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아래 박스권으로 안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부분들에다 이평선까지 자리를 좀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좀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또 넘어야 되는 라인이 3250원 라인이 있죠. 요까지 뚫어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뚫고 가는 삼성전기 제가 14만 5천원 라인을 뚫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라인처럼 여기도 이제 32,500원까지도 좀 보긴 봐야 돼요. 물론 지금 라인도 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좀 중요한 라인을 어쨌든 돌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다음 거래일 하루 이틀 정도만 양봉 캔들만 유지해줘도 이평선이나 이런 모양이 정말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평선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사이에 3거래일 동안 횡보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잠깐 뚫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라인 여기 다시 이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서 이제 양봉 캔들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이평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라인이 이제 윗꼬리들이 다 뭉쳐있는 라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이 그 뭉쳐있는 라인이고 항상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박살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아마 이 라인에서 원래는 매수와 매도의 이런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요 부분을 쉽게 뚫어준다라면 더욱더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도 이 부분에서 눌리려고 눌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서 눌린 건 눌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만큼 그거에 대한 가격 부담감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한번 중요한 라인을 가볍게 고점 라인들 윗꼬리 만드는 라인을 캔들 자체로 잡아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리기 시작을 했을 때 이 시장 라인 눌리는 그 시장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만큼 물려있는 사람도 많고 탈출을 희망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뚫어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평선이 이런 거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제 슈팅 나면 크게 가는 종목군들인데 급등주를 투자를 하실 때 이제 5일2평선이랑 5평선이랑 이제 10평선 이게 주나 일 기준으로 했을 때 5선과 10선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밖에 못 보지만 지금 이제 20주선까지 뭉쳐있는 상황에서 60주선이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런 거에서 이제 좀 캔들 자체가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게다가 이거 처음이에요. 만약 이게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시세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보세요. 단기 평선이 붙어 있을 때 그 밑에 이평선이랑 거래가 있을 때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요인들이 생겼을 때 대세 상승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옆으로 이 횡보 라인, 이런 박스권 라인 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좀 나와주기 시작을 이거 아직 첫날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양봉 캔들로 날려버리면은 이게 그대로 슛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평선이 붙어 있다가 확 움직이게 되면은 그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상으로는 아직 자리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일단 요번 달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요 정도 선
아마 32,000 아까 말씀드렸던 그 32,500원 라인 그 정도 라인까지 만약에 간다라면은 캔들이 이렇게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 캔들 만들면 이제 U자 만들 나오면서 또 여기 중요한 또 목선 라인 뚫어주면 이제 고가 라인 가는 거죠.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에서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서 지난번처럼 좀 이제 한두 주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 가져가면서 대세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요거를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주선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져 버렸죠. 요럴 때는 이제 이 단기 캔들만 조금 상승해주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캔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캔들이 나중에 한두 달 정도 무너지더라도 이평선 자체가 5개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기엔 충분히 올 거예요. 그랜빌의 투자 법칙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윗라인 때 일단 1차적으로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도 제가 이제 조금 더 밑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무너지면 안 되고 자리를 잡아주고 윗라인 뚫어주면서 좀 중요한 라인까지 좀 돌파를 해주면 충분히 강한 시세가 나올 것이고 CMO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 바이오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시밀러랑 CMO 쪽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치료제는 당연한 거니까 제가 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 종목 차근차근 좀 끌어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눌렸다가 다시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요 종목도 요런 정도까지는 한번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서 잡으신 분들은 다시 중요한 라인 이탈돼서 빠지게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반절 정도 정리하시고 다시 뚫고 올라갈 때 다른 계좌에 담으시든지 해가지고 주식 수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끌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